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군집 분석, 이번 영상은 군집 분석을 R을 활용해서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강남대학교 공공인지학과의 최유진 교수입니다. 어, 네, 군집 분석의 개념적인 어떤 정의는 요인 분석 그 영상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혹은 표본을 몇 개의 유사한 표본끼리, 케이스끼리 유형화시키는 겁니다. 제가 석사 논문을 이 군집 분석을 활용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추억이 서린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유사한 통계적인 특성을 갖추는 군집별로 구분을 하고 그 군집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지만 군집 외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통계적 특성이 좀 다른 예,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군집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K-평균 군집 분석, K-means clustering이라고 하고요. 두 번째는 계층적 군집 분석입니다. 네, hierarchical clustering 클러스터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. 네,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 각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K평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단한 원리에 입각해 있죠. 근데 이제 좀 사전 정보가 없을 때 결과 해석이 좀 어렵고 사전에 군집수를 미리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K평균 군집 분석은 그게 좀 까다롭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계층적 군집 분석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반면에 해석을 하게 되면 군집 분석, 계층적 군집 분석의 해석은 약간 아트에 가깝습니다. 좀 그림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보는 사람에 따라 혹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봤냐 저녁에 봤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결론이 도출할 수도 있죠. 그러나 좀 결과가 뚜렷이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계층적 군집 분석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K평균 군집 분석은요,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야 되고요. 각 군집으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이동시킨 후 나머지 표본들을 가장 유사한 성격의 군집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. 이런 방법을 좀 군집 간의 차이가 뚜렷해질 때까지 이동이 필요한 표본이 있으면 판단한 뒤에 이제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게 군집 분석이죠.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. 계층적 군집 분석은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가장 가까운 표본들부터 차례대로 유형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좀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.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. 거리가 가까울수록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거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길수록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제 책에서는 유사성을 평가하는 거리의 개념을 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, 유클리드 거리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. 이외에도 뭐 맨하탄, 그다음엔 잘 외우질 못하겠어요. 읽기도 힘들고 민코스키 거리 뭐 이런 거리들이 있어요. 네. 다양한 거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, 우리말로 뭐 수상도였나?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산출하게 되고요. 그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군집 간 거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뭐 최단 연결법, 싱글 링키지, 최장 연결법, 컴플릿 링키지, 평균 연결법, 에버리지 링키지, 그다음 와드 그 연결법 등등이 있어요. 네, 와드 연결법은 군집 내 편차들의 제곱합을 고려해서 군집 내 거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비슷한 크기의 군집을 주로 생성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. 나머지 것들도 좀 특징들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보통 SPSS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통계 패키지를 운용을 할 때 사회학에서는 일부러 그 일반적으로
그 와드 메서드를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네, 이상 좀 개념적 설명을 좀 마치겠고요. 더 자세한 것은 책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통계 교재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개념적인 정의만 좀 내리고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그 이제 분석 방법을 좀 시행을 좀 해 볼게요. 어, 네. 네, 필요한 패키지를 좀 로딩을 좀 해야 되고요. 뭐 그 마이데이터 7이라고 할까요? 네, 7은 네, 제가 그 데이터를 아마 클러스터로 넣었을 겁니다. 클러스터 데이터를 위한 클러스터. 네, 이제 마이데이터 7, 마이데이터 7이 생성이 됐어요.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태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그냥 연습 삼아 습관 삼아 좀 불러옵니다. 네, 그래서 팝그로스와 벌스레이트, 엘더리 레이트 세 가지 변수로 제 연습을 위해서 한 15개 도시만 좀 뽑아왔습니다. 뭐 굳이 뭐 무작위 추출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요. 사실 무작위 추출했을 때 얘도 이제 모수 통계학이니까 더욱 적합한 건데 일단 15개만 연습을 위해서 좀 뽑아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좀 x로 하나 묶을게요.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참 분석이 좀 편해집니다. 그래서 팝 그로스 그 다음에 벌스 레이트 그 다음에 엘더리 레이트까지 해서 이상의 세 가지 변수를 그냥 x라는 이름으로 좀 묶어준 겁니다. 근데 이게 이제 K평균 군집 분석에서는요, 다른 분석과는 달리 분석을 시행할 때 표준화가 되지 않아요. 변수들이 변수를 표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변수를 좀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. 네. 그래서 x라는 변수를 표준화해 주세요. x가 이제 세 가지 변수죠. 그래서 세 가지 변수 동시에 다 표준화가 됩니다. 자, 이제 군집 분석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군집 분석의 결과를 클루로 저장을 좀 합시다. k-means를 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x 뭐 한 세 개 정도로 군집을 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참 나누는 게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한 다음에 클루를 쳐가지고 네, 좀 도출을 좀 해봤고요. 그러면 총 세 가지의 어떤 군집으로 유형화됐죠. 그래서 첫 번째 군집에는 8개의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. 네, 그다음에 두 번째 군집에는 4개, 세 번째 군집에는 3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세 보면 벡터를 보게 되면 3, 1, 1, 1, 1, 1, 2, 2, 1, 2, 1, 1, 2, 3, 3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게 지금 현재 1이죠. 1이 8개인가 한번 씌워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개. 그래서 네, 첫 번째 군집에 아이디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, 여덟, 아홉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네, 그죠?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수원시가 되겠네요. 수원시는 세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수원시와 맨 끝에 두 개, 오산시, 시흥시가 비슷하네요. 특징이. 네, 수원시와 오산시, 수원시와 오산시, 시흥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,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게 2, 2, 2, 2 이런 것들이 네 개가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안산시와 고양시의 되게 특성이 있고 하나 떼어서 구리시까지 좀 특성이 좀 비슷하고 두 개 떼어서 시흥시까지 특성이 좀 비슷합니다. 이렇게 네 가지가 특성이 비슷하고 나머지 첫 번째 군집에 들어가 있는 1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굉장히 좀
간단합니다. K-means analysis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요.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 플랫들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크게 중요치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이제 K-means 죄송합니다. 계층적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거리를 좀 지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거리를 D로 지정을 하고 디스트 거리 지정이죠. 그 다음에 X 변수들 간의 그 변수를 활용한 거리니까 이게 이제 X가 변수잖아요. 변수 콤마 그 다음에 메서드 여기를 뭐 유클리디안으로 하겠습니다. 유클리디안 거리로 지정을 해서 변수 x를 활용한 유클리디안 거리를 d로 지정을 했습니다. 클루 1 그 클러스터 하이라키칼 클러스터 결과를 클루 1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를 하고요. 하이라키칼 클러스터 명령어는 HCLUST입니다. 그래서 HCLUST 하이라키칼 클러스터 약자죠. 이렇게 되고 우리는 거리를 d를 썼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메서드는 와일드를 쓸게요. 와일드 메서드를 써보면 네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됐고 얘를 수상도를 네, 확인을 해보면 수상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와일드 메서드를 쓴 것의 수상도는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굳이 얘를 해석을 하면 9번째, 6번째, 4번째, 2번째, 12번째가 하나의 군집으로 되어 있고요. 3번째, 5번째, 그 11번째가 또 하나, 14, 1, 15가 또 하나, 9, 7, 10, 13이 또 하나.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도 볼 수 있고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리상은 4개의 군집으로 우리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와드 메서드 말고도 뭐 다른 거리법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네,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거리법들을 좀 해볼 텐데, 네, 먼저 이제 최단 연결법이 있습니다. 이제 최단 연결법, 네, 가장 작은 값을 거리로 산정하는 거죠. 최단 거리법. 그 최단 거리법은 이 와일드 D를 싱글로 바꾸면 됩니다. 그래서 얘를 네, 복사하고요. 그냥 2라고 지정을 합시다. 2라고 지정을 하고 얘를 싱글로 바꾸고 플랫 클루 2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좀 특이한 네, 그러한 어떤 쭉 나열되는 이제 거리 간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죠. 짧고 굉장히 쭉 나열되는 그런 형태로 군집이 형성이 됐어요. 그래서 좀 군집의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특색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다, 재밌는 특색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최장 연결법 이제 좀 가장 길게 되겠죠 연결이. 그래서 얘를 다시 클루 3 얘를 최장 연결법은 컴플릿으로 바꿔주면 됩니다. 컴플릿으로 바꿔주고 플랫 클루 3 네. 네, 최장 연결법 거리가 좀 길어졌죠. 위아래로 많이 늘어났죠. 이렇게 되면 뭐 3개, 4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, 둘, 3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군집 덴드로그램이 형성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네, 평균 연결법은 평균을 거리로 산정을 하는 방법인데요. 그래서 클루 4라고 하고요. 네. 얘를 에버리지로 바꿔주면 됩니다. 그래서 플랫 클루 4 네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, 뭐 이렇게 3개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, 둘, 셋, 넷, 5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거리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. 근데 또 이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쪽에 유클리디안 얘도 또 이제 다른 유클리디안이 아닌 거리 계산법으로 또
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좀 더 다른 또 색다른 덴드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근데 사회과학에서 좀 많이 하는 게 유클리디안 거리와 와드 거리의 측정법이기 때문에 거리 연결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웬만하면 디폴트로 넣고 사용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와드가 이거죠. 네, 이러한 그래프를 얻었죠.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해석을 해주면 군집 간의 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군집 간의 거리, 그다음에 군집 안에 있는 케이스들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해석이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집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